안녕하세요, 김영국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댓글에 선생님, 제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눈치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왕따도 당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지 이 분위기 파악을 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도 매일 욕 먹고 심지어는 매일 폭력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눈치를 기를 수 있을지 참 어렵습니다. 제 강의는 대부분 우리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할 말 해야 됩니다. 너무 남을 의식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제 강의의 줄을 이루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남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자칫하면 안하무인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삶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중심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과 이 사람과 적절히 소통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어찌됐든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눈치를 필연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윗사람이 있으니까 윗사람한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함과 당당함은 있겠지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행동이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지 아닌지 이거를 잘 알아야만이 내가 이유 없이 욕먹거나 비난받거나 이 왕따 당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 너무 매사를 눈치를 보는 것은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오히려 너무 눈치를 많이면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을 먹어요. 너는 왜 이렇게 내 눈치를 봐? 눈치 보지 마. 이 말은 이 사람은 눈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눈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눈치 본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치 본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머리를 굴린다. 이 사람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 이 사람이 나를 순수하게 지금 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오해할 확률이 많이 있다.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보는 것과 눈치가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눈치라는 개념이 사실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눈치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을 빨리 알아차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제 상황 파악 능력을 바로 눈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과 이 사람의 이 생각과 감정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눈치가 있는 것은 수학 문제를 풀면 있어서 공식을 빨리 아는 거예요. 이 수학 문제 공식을 알면 바로 답을 풀 수 있는데,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오만 가지 대입을 계속 해야 돼. 여기다 2를 집어넣었다가 2를 집어넣었다가 안 풀리면 또 욕먹고 다시 풀어야 되고, 이처럼 이 눈치가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실패할 확률이 점점 없어지는 거다. 그런데 눈치가 없다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이 실수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그러면 직장이나 조직이나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계속 실수하게 되니까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를 우리는 보는 것보다도 눈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눈치가 없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눈치가 없다는 것은 상황 파악 능력이 떨어진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 소통 능력이 떨어진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이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공식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실수를 연발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눈치가 없다는 것은 자기밖에 모른다. 이기적이다. 너는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넌 너무 눈치가 없어. 왜 너는 너밖에 몰라?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 눈치 없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적응하지 못한다. 이 눈치 없다라는 것은 너는 사회성이 부족해. 이 사회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소통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좋은 학벌이 있을지라도 사람을 대하는 이 소통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타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아니면 못 듣는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넌 눈치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너의 주장만 하는 것 같아. 너 그러면 큰일 나. 아무도 너를 그러면 좋아해 주지 않아. 너 그러면 외로워져. 왕따 당해. 겉으로는 너를 좋아해 줄지 몰라도 뒤에서 사람들이 너를 욕할지도 몰라. 이처럼 이 눈치 없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이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치를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제가 한 인간으로 봤을 때 저는 눈치를 엄청나게 평생 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보다 그래도 훨씬 저는 눈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사람의 어떤 눈치, 이 어떤 능력은 어릴 때부터 만들어져요.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부모한테 충분히 사랑을 받고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하고 부모가 자식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잘 들어주면 굳이 눈치가 없어도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이 상황을 부드럽게 잘 파악할 수 있고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달리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시고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매일 폭력을 쓰셨어요. 그러면 저는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고양이 앞에 쥐는 계속 이 쥐는 고양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요. 저는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아버지의 그 말투, 표정, 눈빛, 행동, 그거 하나하나를 저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기민하게 파악해야 돼요. 제가 눈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생존을 위해서, 제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 눈치를 보다 보니까 엄청나게 저는 눈치가 백단이 돼버린다는 거죠. 사실은 좀 씁쓸하고 슬픈 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해도 저게 어떤 감정인지, 왜 저 말을 했는지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만 보면 그냥 그 심리가 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심리 전문가가 되는 거일지도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눈치를 봤던 것이 저의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제가 우울하고 불안증을 느끼기 위한 이런 단점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아주 빨리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능력이 되기도 했다. 저는 또 하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십몇 년을 운동선수 생활을 했어요. 운동선수 생활 여러분 해본 사람 알 거잖아요. 철저하게 선후배 관계예요. 내가 조금만 말 실수하고 뭐 청소 같은 거 잘못하고 좀 늦어버리면 선배들한테 욕먹 받고 또 때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선배들한테 욕먹지 않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계속 눈치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고 예쁨을 받는지에 대해서 저는 10년 이상 훈련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계속 눈치 보는 게 아니죠. 그렇게 주눅이 들어버리면 눈치만 보는데 저는 계속 그걸 빨리 파악을 해야만이 제가 이 조직에서 이 선배들한테 이제 맞지 않는다. 선배들이 나를 좋아해 준다. 그러니까 계속 그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좀 눈치 없다고 선배들한테 욕먹고 다 미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선배들이 저를 다 좋아해요. 아, 조그만 애가 눈치가 빠르다고, 빨리빨리 잘한다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고. 그런 식으로 저는 이 눈치가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도 이 눈치가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소통을 잘 할 수밖에 없고 친구들의 생각을 빨리 파악하니까 이건 이 말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잘 아니까 아무래도 친구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저는 체육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이게 위계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배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또 후배들을 또 제가 이끌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 눈치를 보는 이 계급사회에서 계속 잘 살기 위해서 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 또 해병대 소대장 생활 또 3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소대장이니까 수많은 윗사람들을 또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제 밑에 있는 수십 명의 대원들을 또 살펴야 되니까 밑으로도 눈치 보고 또 위로도 눈치 보고 그러면서 계속 이 소통 능력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눈치이지만 어찌 보면 이 어떤 사회성을 기르는 훈련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눈치가 있고 저 사람의 심리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딱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이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좀 뛰어난 편이다. 물론 단점은 너무 눈치를 보다 보니까 지나치게 배려하게 되고 저 사람한테 맞춰주다 보니까 제 몸과 마음이 많이 골병이 들었던 단점도 있지만 이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들한테 욕먹지 않고 그래도 잘 생활할 수 있었던 장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지나치게 사회성이 높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당히 이제 눈치 같은 걸 별로 보지 않고 되도록이면 내가 누군가에게 눈치도 주지도 않고 눈치를 보지도 않고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질문을 주신 분의 그분에게 제가 조언을 해드린다면 눈치 기르는 법 7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정답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윗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이거는 경청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를 기르기 위해서는 윗사람이나 동료나 누군가가 말할 때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집중력 있게 경청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1시간, 2시간 동안 말할 때 저희 아버지한테 욕먹지 않기 위해서 새벽까지도 아버지의 소리를 계속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아버지가 이 말 했는데 제가 딴소리 하면 바로 그냥 물건을 집어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거를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사가 말했을 때는 그때는 초집중해서 상사가 지금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들어야 된다. 그것이 눈치 기르는 법입니다. 그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상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상사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이 상사가 가장 싫어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파악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사람들한테 아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요령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거 제가 미리서 파악해서 조금만 들어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어우, 김대리 정말 센스 있어. 아, 미리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갖다 주고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는 센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를 들면 핑계댄다. 아니면 늦게 출근한다. 내가 몇 시까지 하라고 했는데 업무 시간을 늦는다. 늦어놓고 나서 보고 안 한다. 나한테 말투가 좀 싸가지 없다. 이런 식으로 이 상사가 가장 싫어하는 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되도록 좋아하는 포인트에 내가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다.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되도록 내가 거슬리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분위기를 파악해라. 직장 생활에 있어서 내가 신입사원이거나 아직 적응하기 어려웠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빨리 분위기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먼저 설치거나 먼저 너무 말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기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식당을 가거나 회의석장이나 어떤 모임을 할 경우에 가만히 있으면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해요. 그리고 제일 윗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가장 눈치 있는 선배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먼저 봐요. 왜냐하면 저 빠꾸미 선배는 이 분위기 파악을 저보다 더 잘하니까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된다. 아니면 내가 이 분위기가 정말로 내가 막내로서 재미있게 말을 해도 되는지, 내가 좀 설쳐도 되는지, 장난을 쳐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은 내가 진중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은 내가 식당에 왔는데 오자마자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숟가락을 먼저 세팅을 도와줘야 될지, 내가 사장님 컵에다가 먼저 물을 따라줘야 될지, 이 분위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빨리 순간 파악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나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너는 지금 사장님이 지금
젓가락도 안 들어있는데 넌 지금 벌써부터 음식 먹고 있니? 또 아니 개념 없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식당에 왔는데 지금 선배들은 지금 고기를 굽고 있는데 혼자 고기 먹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것처럼 빨리 이 분위기,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 섣불리 말과 행동을 하지 마라. 그게 어려우면 눈치 있는 선배가 어떻게 하는지를 빨리 보고 따라하는 것도 좋다. 세 번째, 직장 생활과 이 계급사의 경험이 많아야 된다.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엄청나게 아버지라는 가장 무서운 어떤 대상을 계속, 이것도 직장 생활인 거예요. 원래 아버지 밑에 아들은 편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가장 무서운 직장 상사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것도 직장 경험을 해버린 거고, 운동선수 경험 저한테도 한 10년, 그리고 대학생활 4년, 그리고 뭐 직장생활, 군생활, 계속 이런 직장과 계급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 낄낄빠빠를 항상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공부만 하게 되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그냥 자기 하던 것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시간이 남을 때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다양한 어떤 사회 경험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직접 욕 먹어가면서 배우는 것이 제일 빠르다. 근데 나이 들어서 욕 먹으면 그거는 욕 먹는 게 아니라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너무 공부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친구도 많이 만나고 다양한 취미 활동도 하고 다양한 조직에서 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은 참 좋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건데 기브 앤 테이크의 생활화.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이해관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해관계라 해서 무조건 이익을 취해라.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왠지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요. 그래서 가장 깔끔한 게 개인주의예요. 그냥 give and take.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커피 한 잔을 사줬으면 저 사람이 다음날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밥을 한번 얻어먹었으면 너가 밥 샀으니까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이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눈치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얻어먹는 게 그냥 좋다라는 것이죠. 직장 상사가 아니면 동료가 한번 나를 대신해서 야근을 한번 해줬으면 내가 다음에 저 사람이 필요할 때 야근을 해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도움은 계속 받아놓고서 나중에는 나 바빠. 왜 내가 네 도와줘야 돼? 내가 왜 네 밥 사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 이거는 눈치 있고 없고 떠나서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의 생활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얻어먹는 게 당연히 처음에는 좋겠지만 그냥 공짜로 얻어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된다? 여러분 욕을 그만큼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5,000원, 만원 쓰고 욕 안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짜를 바라며 욕만 계속 먹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넌 정말로 눈치 없다라고 몇 번 하다가 도저히 대화가 안 되면 저 사람을 손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5번째, 쓸데없는 말은 되도록 하지 말자. 우리가 이제 이 사회생활을 잘하고 빨리 이 분위기를 타기 위해서 저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때로는 이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설프게 말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큰 실수가 됐다. 말은 한번 뱉어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차라리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약간 부족한 게 낫지. 너무 함부로 말했다가 나중에 큰 실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겼을 때는 좀 더 내가 이 분위기를 이끌어도 되는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되도록 자숙하면서 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게 좋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는 정보 같은 거, 이 카더라 통신 이런 건 되도록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어설픈 유머 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장님이 어설픈 유머 하면 그래도 부하 직원은 억지로라도 웃어주고 박수 쳐주는데 내가 어설프게 함부로 유머를 구사했다가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웃길 자신이 없으면 되도록 유머를 남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부하는 것도 이 눈치 없는 행동과 같다. 적당한 아부는 이 사회생활의 윤활유와 같은데 이게 이 도를 넘어버리면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되도록 차라리 아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것도 엄청나게 눈치 없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끼리 막 모여 있는데 이 엄마는 자기 아들이 지금 공부를 못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속상해 죽겠는데, 자기 아들이 지금 반에서 1등이 났는데 전교에선 2등이다. 그래서 속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것도 엄청나게 눈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남편이 지금 회사에 잘려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명품백을 일부러 더 자랑하고 이런 것도 너무 눈치가 없는 거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과 같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조직에서 이 우울한 이야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아주 눈치 없는 거다. 우울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되도록 인간관계는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밝은 이야기를 했을 때 내 기분도 좋고 저 사람도 좋다. 진짜 친한 사람이나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직장 사람들한테 이런 우울한 이야기나 자기에게 단점이 되거나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눈치 없는 거다.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욕을 먹게 되고 나중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기의 속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을, 비밀을 표출하거나 말해서는 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남들의 뒷담화를 하면 안 된다.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무마시켜야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동조하면서 박수치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해버리면 직장 생활에서 엄청나게 욕먹게 되고 가장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과 행동은 되도록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리액션만 잘해줘도 됩니다. 저 사람이 말하면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걸 경청만 잘하고 리액션만 잘해도 센스 있어. 너는 집중력이 뛰어나.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나는 너하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나의 칭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만 해도 좋다. 첫 번째, 그동안 5번째까지는 어느 정도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 이 처세술과 같은 눈치 기르는 법인데, 6번째는 이제 배려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눈치 기르는 거는 단지 이 사람한테 욕먹지 않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소통 능력,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기르고자 한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빨리 파악하려고 해야 되고 상대방의 처지를 내가 빨리 공감해야 됩니다. 연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해서 여유가 있어야만이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려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시하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대하게 돼요. 그럼 상대방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게 되면서 나를 싫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눈치를 기르기 위해서는 5가지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상대방에 대한 배려, 존중, 인간에 대한 공감, 연민, 사랑이 가장 중요한 핵심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치를 본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냥 때로는 그냥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일 뿐이다. 우리는 눈치를 보기보다는 솔직하게 보는 것이 좋다. 솔직하게 듣고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어느 정도 사회생활에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내 스스로가 당당해져 가지고 솔직하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속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계속 잘 보이려고 막 이게 눈깔 돌아갈 필요도 없잖아요. 계속 잔머리 굴릴 필요도 없잖아요. 혼자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불안해하면서 남들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래서 눈치 기르는 법의 마지막 7번째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이 직장 생활에 있어서 가장 좋은 습관이 아닌가, 소통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복잡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난 것은 무차별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 사람을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사람을 만나면서 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기본적으로 내 생각과 말을 먼저 표현하기보다
일단 저 사람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좋다. 이건 눈치 꼭 보고 아부하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저 사람을 알아야 돼요.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이기는 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 방향을 알아야 돼요. 적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내 뒤에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이 총을 어디에다 쏠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군을 향해서 총질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먼저 알고 또 내 자신도 잘 알아야만이 나를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다. 나만 성공하는 게 좋은 사회생활도 아니다. 그냥 남의 눈치만 보는 것도 좋은 사회생활이 아니다. 나도 행복해지고 저 사람도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눈치를 보는 것이고 가장 훌륭한 소통 능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생활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좀 더 사회생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행복최면사 청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